당신의 오늘과 맞닿아 있는 누군가의 오늘을 만나는 시간, 현생 리뷰. 안녕하세요, 정현정입니다. 그리고 오늘도 저와 함께 누군가의 삶을 리뷰해줄 분이죠, 이정원 박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귀엽고 내일도 귀여울 귀염둥이 이 박사 이정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꾸 들어도 약간 이제 적응은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조금씩이요? 정며드는 것 같아요. 아, 그 그렇습니까? 귀여움에. 아, 귀엽다라는 이 평가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. 방송에 대한 평가가 귀엽다는 평가가 대다수인가요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캐릭터 끝까지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오늘도 이 귀여움 쭉 밀어주시고요. 그래야죠. 오늘은 과연 누군가의 현생을 만나보게 될지 궁금한데요. 여기는 가기는 싫은데 가야 하고 또 무서운데 네. 막상 가면 또 안심이 되고 너무 아픈데 가면 또 낫고 아픈 데면 병원이군요. 네. 근데 병원이라고 하면 좀 광범위해요. 그 제주도가 이제 그 상급 종합병원 지적 권역에서 서울과 분리됐다. 맞아요. 소식 들으셨죠? 네, 그동안은 이 제주도가 서울과 같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네. 경쟁이 되질 않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 분리됐다는 소식에 드디어 이제 제주도도 상급 종합병원이 생길 수 있는 거냐라는 그렇죠. 기대감이 커지고 있거든요. 맞습니다. 이 상급 종합병원이 이제 사실 암이나 이식 수술처럼 좀 난이도가 높은 그 중증 질환을 전문적으로 이제 진료 행위를 하는 그런 병원이거든요. 네. 다른 지역과 떨어져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공동체인데 이 뭔가 중증 질환이 생기면 네. 큰 돈을 들여서 또 시간 들여서 직접 서울로 가야 하는 그런 맞아요. 고충이 너무 심했단 말이죠. 근데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상급 종합병원이 지정되면 뭐가 좋은지 그리고 네. 지금 이 제주도의 의료 현실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제주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대학병원 의사의 일상을 네. 함께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. 과연 우리 드라마로는 많이 엿봤는데 그렇습니다. 이 대학병원 의사의 현생 드라마와 같을지 더 치열할지 영상으로 한번 먼저 만나보시죠. 네. 그 병원 가면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. 아, 소독약 냄새? 그 긴장감을 확 불러일으키죠. 아, 오늘의 주인공이신가 봐요? 네. 아, 일단 이 어깨부터 이제 무거운 짐이 올라가 있는 거 보여요. 여기저기 댕기면서 이제 지워져. 이번에도 어떻게 무사히 넘어간 것 같아요. 수술은 안 할게요. 저는 장원배라고 합니다. 제주대학교병원 외과에 있고요. 전공은 복부 장기 이식, 간이나 신장, 그리고 혈관 질환이나 간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. 안 내려오셨고요. 안녕하세요. 아침에 와서 환자분들의 이제 밤새 안녕하신가, 환자분들의 검사 결과나 여러 가지 결과들을 한번 보고요. 그 다음에 외래가 있는 날은 외래에서 환자분들 진료를 하고, 수술이 있는 날은 수술을 하고, 그리고 제주대학교 병원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의 모 병원인 만큼 학생들 강의 준비도 하고 또 학자로서 또 연구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학술대회 관련 이런 준비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제 일상입니다. 저게 다 돼요. 아까 말씀하신 게. 아니 거기다가 이 스케줄은 쉬는 날도 없을 것 같아요. 없죠. 네. 그래서 며칠만 조금 더 쉬시고 그리고 회복되면 퇴원하면 될 것 같아요. 예,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예. 아무튼 어제 수술 하시고 별 문제는 없어. 디지털 플로우도 다 그래, 아침에 확인해봤는데 디지털 여기 도저 펄스 만지니까 잘 느껴지긴 하는데. 그래, 제가 수고했다. 저는 서울 사람이고요. 사실 제주도에는 큰 연관이 없어요. 학교는 고려대학교를 나왔습니다. 한 10년쯤 전인가요? 10여 년 됐네요. 제주도에 아내랑 같이 여행을 왔는데 문득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. 이곳에서는 급한 일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환자들은 어떻게
환자를 치료하고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을까. 제가 마침 전공이 이식과 화상이었거든요. 중환자.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?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, 그리고 이후에 저는 다시 미국에 나가서 이식이랑 화상 외과 공부를 계속 더 하면서 환자를 보고 임상회로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때가 됐어요. 그때 그 기억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제주도에 한번 알아봤죠. 이식이나 화상이나 이런 중환자 치료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? 알아본 이후에 마침 연결이 돼서 제주대학병원으로 오게 됐습니다. 이식과 화상이 전공이셨네요. 네. 또 어떻게 큰 보면- 사명감을 가지고 제주도로 맞습니다. 오신 것 같아요. 또 제주에 가장 필요한 네. 필수 전공이에요. 아우, 또 모니터로 뭘 보고 계시는데. 오늘 수술은 간암 환자분들이에요. 두 분인데 구역 절제술을 오늘 시행할 겁니다. 간암이면 이게 쉽지 않은 수술일 것 같은데. 수술 전에 사진을 많이 봐요. 특히 MRI나 아니면 CT 사진을 봐서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아무래도 수술 전에 해부학 지도를 머릿속에 좀 더 명확하게 넣을 수 있고. 이렇게 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술이 더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겠죠? 그렇죠. 이게 환자분 동의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맞아요. 네. 아무래도 저희 방송을 위해서 허락을 해주신 허락을 거니까. 해주신 것 같아요. 네. 정말 감사하네요. 쉽지가 않았을 텐데 말이죠. 자, 가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수술 실수를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너무 긴장되네요. 이게 진짜 우리도 함께 자, 긴장하게 타임아웃 되는 하겠습니다. 장면입니다. 이 드라마랑 또 다르잖아요. 자, 인시전. 자, 정호 준비됐니? 스트레스 입어? 제가 수술하고 이제 수술을 도와줄 우리 그 수술실 어시스턴트 2명, 보통 한 3명이 수술을 합니다. 간절제는 간 이식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각 병원에서 간담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. 우리 병원에도 저 말고 한 분 더 있어요. 간절제를 하는 분이. 그치만 간절제라는 것 자체가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보통 간암이 많죠. 거기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약간의 간경화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전신 상태가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한다면 쉽지는 않은 수술이에요. 사실 이게 진짜 실제 수술하는 모습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렇게 다 동의를 해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 현장을 생생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수술 수술이 시작한 이제 지 3시간 넘었네요. 지났네요. 네. 네, 이제 저 끝났고 이제 마무리 해야지. 암이 떨어져 나왔으니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. 자, 됐어요? 자, 우리 주치 저기 오늘 본 거 기록지 잘 써봐. 내가 보고선 보충할 테니까. 그리고 우리는 프링글 2번, 15번씩 2번 했고 15.7에서 14. 저 힘든 과정을 그래도 잘 하시고 지금 아마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수술이 잘 된 것 같은데요. 12시. 두 번째 환자는 병원입니다. 자, 문천생이랑 스캔콜. 수고했습니다. 또 환자를 내가 또 잘 살려냈다는 안도감도. 그렇죠. 자, 환자분 저기 ICU 가면은 말 좀 해줘요. ICU 가서 한번 볼게. 네, 보호자로 만나갑시다.
잠시만요. 아, 그래도 이 장시간 수술로 뒷모습이 많이 지쳐 보이시는데요. 저 등을 이제 손으로 짚는 장면이 좀 인상적이네요. 뭐죠? 예, 수술 잘 됐어요. 암은 잘 떨어졌고 이제 회복이 문제야. 간 수술은 회복이 되게 중요한데 다행히 암이 되게 어려운 위치에 있어가지고 더 많이 잘라야 되라고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다행히 원하는 만큼만 자르고 나오긴 했어요. 환자분 회복되시길 기다려 보십시다. 아, 이제 집중 치료실이면 이제 이게 중환자실인 거잖아요. 수술한 환자분 만나러도 가는 작업인 것 같죠? 저기 지금 비운 거예요? 아니면 저기 방금 비웠습니다. 얼마 비웠어? 라이트 쪽으로는 한 10cc 정도 나왔고 레프트 쪽으로는 한 1cc 정도. 색깔 블러디하게. 블러디지? 네. 오케이. 수술 잘 됐어요. 아픈 거 조금만 참으시면 잘 될 거예요. 제가 이곳에서 한 4년, 5년 정도 있으니까 제주도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전이 간 이식을 포함해서 간담체 의사가 가장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 온통 저한테는 간 질환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이제 저한테 가장 화두입니다. 와, 의사 선생님의 우리가 지금 딱 하루를 본 거잖아요. 하루만으로도 따라가기 숨찰 정도로 굉장히 바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뭐 수술해야죠. 끝나면 또 중환자실 가서 환자 체크해야죠. 근데 보통 드라마에서 보면 수술 다 끝나고 나오면 좀 후배들한테 지시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현실은 또 다르지 않네요. 정말 일인 몇 역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는 또 우리가 필수 의료 전문의라고 하죠. 네. 뭐 내과, 외과, 산부인과, 뭐 응급의학과 좀 이 필수 의료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. 제주 인구 1,000명당 필수 의료 전문의가 0.12명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0.12명이요? 네, 그 세종 다음으로 전국 최하위권이어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. 1,000명당 전문의가 한 명도 안 돼. 0.12명. 0.12명. 의료 인력이 적다고는 들었지만 이렇게 의사 수가 적을 줄 몰랐어요. 네. 그러다 보니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맡아서 해야 되는 환자 수도 많고 해야 되는 역할도 더 많아지는 거네요. 맞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 한 분이 이제 짊어져야 하는 환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럼 이제 도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예약이 잘 안 되잖아요. 기다리는 잡고 시간도 싶어도. 너무 길어져요. 맞습니다. 네. 최근에 제주대병원에서 진행한 조사를 보면 이 진료 예약과 대기 기간에 대한 만족도가 26.6%로 가장 낮게 나왔어요. 생각보다 많이 낮은 수치네요. 네, 그래요. 그러다 보니 정말 급한 환자도 제 시간에 진료를 받을 수도 없다는 그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의사라는 직업은 왜 지금도 뭐 다들 열심히 수능을 향해 달려가는 게 그렇죠. 의대를 가기 위해서 네, 뭐 요즘 맞습니다. 초등에도 의사 고시가 네,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다들 의사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왜 의사 수는 이렇게 부족한 거죠? 의사가 배출이 돼도 이제 수도권에 이제 집중이 된다라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좀 필수 의료 같은 좀 중증 환자를 다루는 네. 그런 필수 의료를 좀 기피하는 현상도 있죠. 좀 필수 의료 분야가 업무 부담도 크고 하기 때문에 또 사고 위험도 높아서 근데 이제 막상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네. 그만큼 보상도 따라오지 않는 그런 좀 한계. 그리고 아까 뭐 장원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네. 자기도 제주도에 여행 왔다가 뭔가 이제 제주대병원에서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네. 좀 사명감으로 사실 좀 오신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그 섬이라는 어떤 그런 정주 여건 때문에 네. 섬이라는 수도권에 곳에 계신 분들이 맞아요. 제주도 오기가 정착하기 쉽지 않죠. 쉽지가 않은 구조입니다. 그러다 보니 물론 뭐 피부과 성형외과도 참 중요한 과이긴 하지만 이렇게 필수 의료에 이 의사 선생님들의 수가 적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환자들이 보고 있는 셈인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또 환자분들의 입장이 있잖아요. 그 영상을 또 한번 만나볼게요. 예를 들어서 투석하는 채로 80살까지 살 거라면 이식을 일찍 하면 80세가 아니라 86세, 90세까지 살 수 있다. 특히 저는 이제 수술 후 환자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는 그 이식 수술을 위해서 상담을 하러 오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명을 해드리고 치료를 해드리다 보면 조금 시간이 길어져서 한 30분인데 좀 많이 바빠요. 배 아픈 건 어떻게 됐어요?
한 번씩 뭉치는 게 있어도 물 마시고 그러는 건 어떠셨어요? 괜찮아요. 괜찮아요? 오늘 그 약물 수치하고 그런 거는 좀 잘 맞는데 지난번에 굉장히 좋게 갔는데 오늘 또 저기 저 콩팥 수치가 조금 올랐어요. 일단은 입원은 안 합니다.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볼 거예요. 물을 드시고 그다음에 충분히 이온 음료 같은 거 섭취하셔야 돼요. 절대 그거 먹는다고 배는 탈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적당히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힘들 테니까 수시로 조금씩 계속 드세요. 하루에 2불을 먹는 게 1.5리터 넘어야 돼요, 우리 오병님. 신장도 세브란스, 대장암도 세브란스 병원 있었어요. 서울 가서 한번 검사 받고 이식 준비하자고 해서 애기 아프고 이식 받고 지금 관리 중. 아무래도 아프실 때 또 비행기 타고 가시면 좀 힘드시죠? 너무 힘들었어요. 이 비행기 타가지고 이제 갈 때 검사할 때도 이 투석하고 난 다음에 바로 비행기 타고 가려니까 막 면역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임플란트 한 게 막 다 빠지고 염증 생기고 서울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외롭고 가족들이 다 오지도 못하고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장유착 될 때도 한 3번 넘게 서울에서 입원했었거든요. 아무래도 여기 오고 나서는 여기서 진료보고는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입원해도 좀 괜찮고 식구들도 옆에 있고 하니까. 와, 앞서 봤지만 그리고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지만 그렇죠. 원정 진료 인구가 상당히 많네요. 도민 5명 중 1명은 치료를 위해 이제 육지로 떠나는 거잖아요.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. 그럼요. 네, 뭐 원정 진료 비로만 1년에 2,500억 원 이상을 쓴다고 하는데 네. 여기에 또 뭐 항공료, 뭐 숙박비 이 비용 포함하면 그 고단함이 어마어마하죠. 아니 그리고 원정 진료를 간다는 것 자체가요, 이 신체적, 정신적 스트레스도 함께 가중되는 거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변에서 보면요, 뭐 큰 수술을 해야 한다거나 하면 그냥 의뢰 이 서울에 있는 빅5 맞습니다.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물론 이제 아픈 환자분들도 가족 곁에서 그리고 제주도 안에서 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좋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육지로 떠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. 한 달 전쯤에 그 기사가 화제가 됐었잖아요. 개 먹이를 주다가 이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제주에서 수술을 못하니까 이제 서울로 갔던 사례도 있잖아요. 아, 맞아요. 특히 이제 제주도는 농기계에 의한 절단 사고로 맞습니다. 그런 경우를 상당히 네.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. 네, 맞아요. 그만큼 이제 이 도내에는 접합 수술 인력이 당장 없기 네.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지로 이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. 맞습니다. 그 섬안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좀 필수 의료가 좀 시스템이 되어야지 않는가 네. 생각이 듭니다. 그 중에서도 섬 안에서 꼭 해결해야만 하는 그 필수 의료가 있다면서요. 바로 장기 이식이죠. 예, 장기 이식. 장기 이식은 정말 이게 좀 대형 병원에서 해야 되는 건데 제주에서는 쉽지가 않은 구조죠. 이제 지금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. 그래서 또 투석 1년 지나면은 다시 이렇게 검열을 해야 돼요. 그 검열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왔어요. 제주에서 지금 받으시려고 대기하시는 그쵸. 요 선생님이 아주 잘하신다고 그렇게 듣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선생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좋죠. 이 병원에 올 때 제주도에서 이식이라는 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였어요. 그래서 제주대학교 병원이 어떤 그 공적인 책임감으로 이식센터를 좀 맡아달라, 이걸 개발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와서요. 지금 이제 신장 이식을 시작한 지 벌써 한 횟수로 3년, 4년이 돼가네요. 일반적인 신장 이식이 아니고요. 대형 센터들이 제공하는 그 같은 서비스, 예를 들면 로봇 이식을 한다거나 혈액형 불일치 이식을 한다거나 고난이도의 기술이나 또는 면역학적 그런 복잡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수술을 제공하고 있고요.
뇌사자분이 발생했을 때 그 장기를 구득해서 제주도로 가져오려면 제주도는 절대적으로 불리해요. 예를 들면 육지로 가서 뇌사자분의 수술을 하고 장기를 구득해서 가져올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. 또 가장 치명적인 건 보통 뇌사자 이식 수술이 끝나고 나면 늦은 밤이거든요. 그러면 그날 밤으로 바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. 그럼 그곳에서 하루를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장기를 담은 그 통을 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오게 되는데,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냉허혈 시간이 길어질수록 장기의 기능이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.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걸로 제가 미국에서 펌프라는 그 장비를 썼어요. 구득한 장기를 펌프라는 기구 안에 넣고 계속 연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장기의 기능을 보존하고 장기를 회복시킨 이후에 환자분한테 이식 수술을 하면 예후나 경과가 더 좋거든요. 와, 이렇게 많은 노력 끝에 제주에서도 이식이 늘고 있는 거네요. 그렇습니다. 어떻게 이게 제주도에 들여올 수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.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 끝에 제주도지사 승인하에 제주도에서만 쓸 수 있는 응급 구호용품이라는 그런 이름을 빌어서 제주도에서 저희 제주대학교 병원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저온 펌프를 사용해서 장기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것 때문에 뇌사자 장기 이식이 비약적으로 늘은 거이기도 하죠.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선례로서 발표도 하고 경험담을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아직도 전국 신장이식을 받는 분들의 평균에 비하면 조금 못 미쳐요. 그 얘기는 아직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로 육지로 올라가서 수술을 받는 거에 대비 아직도 안정감이나 신뢰감을 아직 완전히 획득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고,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신뢰를 얻을 것인가,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. 와, 이제 제주도도 이식 환자도 늘고 이렇게 새로운 장비도 도입되고 제주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. 네, 근데 뭐 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이 많죠. 뭐 의사도 부족하고 네. 또 병원의 재정 부담까지 있어서, 그래서 좀 상급종합병원 해주면 안 돼요? 그래서 사실 도민들이 사실은 먼저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주대병원 조사를 보면 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상급종합병원이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네. 해주세요. 좀 부탁드립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제주 도민 대다수의 바람이기도 하고요. 그렇죠. 섬이다 보니까 이 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한 완결형 의료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. 과연 환자들의 생각은 또 어떤지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. 혹시 그 제주에 이제 상급병원이 생긴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예, 있으신가요? 열심히 보고 있어요. 우리 환자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됐으면 좋겠는데. 우리한테는 좋지요. 또 없는 사람들한테는 육지 안 가도 여기서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좋은 그런 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. 지금 한국 의료의 큰 화두는 모든 큰 대형 그 병원들, 역량이 있는 병원들이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집중하죠.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했던 지역 거점 병원들조차 환자분들의 수가 감소하고,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준 높은
의료 역량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든 상황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. 이제 그런 것들과는 별개로 제주에는 좀 더 핸디캡이 하나 더 있죠. 그 이동이 불편하고 제한적인 것들,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격리죠, 격리.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항공편이 있지만 다른 그 지역 주민들보다 더 많은 불편함과 약점이 있어요. 필요할 때에 그곳으로 갈 수 없는 상황,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격리 상황일 때, 그때가 가장 큰일이고요.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의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.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경제관념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.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시 제공해야 되는,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이 더 투입돼야 되는 약점이긴 하지만, 이곳에 있는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료 주권을 위해서는, 의료적 권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는 합니다. 오늘 이 이야기 영상을 통해서 제주 의료가 가진 그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?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.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건 우리가 상급 종합병원이 마련될 수 있는 그 한 단계. 네. 그래서 권역은 그래도 이제 제주 권역을 찾아왔으니까 맞습니다. 한 단계 밟았으니까 앞으로는 좀 상황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, 희망을 가져도 되겠죠? 뭐 그런 희망은 확실히 있는데 네. 그럼에도 좀 냉정하게 오.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이런 말씀 필요하죠. 객관적으로요. 어쨌든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 두 곳이 이제 상급 종합병원을 이제 도전하고 있는데 당연히 지정이 돼야죠. 저도 그게 바라는 거고요. 근데 이제 절대평가 지정 기준이 있거든요. 이걸 충족을 해야 이제 지정이 됩니다. 그 기준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? 이번 6기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거든요. 네. 그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응급의료 체계로 꼽히고 있어요. 전문진료 질환군 비율, 뭐 중증, 희귀, 난치질환 환자의 비율인데, 그 지역에 상급 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네. 실제로 지역민들이 그 지역 병원을 많이 쓰고 있느냐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비율이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겠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느냐, 네. 이게 정보가 확인이 돼야. 네네. 그리고 한 가지 더 들은 게 네. 중증 이제 말씀하셨잖아요. 우리가 아직도 왜 가벼운 감기나 그렇습니다. 이럴 때도 대학병원을 찾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, 그렇습니다. 이것도 이 점수를 높이는 데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중증 환자가 늘어도 네. 이 경증 환자가 계속 병원을 찾는 게 늘어나면 전체 비율이 낮아지니까요. 예, 그렇게 네. 돼버리니까.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의료 전달 체계를 네.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게 우리도 좀 스스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네요. 맞습니다. 네, 예. 좀 가벼운 병, 내가 동네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네. 1차적으로 동네 병원에 가고, 또 동네 병원에서 그 다음 병원, 그리고 그 다음 병원에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구조를 자리 잡을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돼야겠어요. 맞습니다. 네. 도 전체가, 특히 도정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떤 도내 병원과 역할을 조정하는 노력도 네, 좀 네. 필요하죠. 그러니까 네. 우리가 상급 종합병원이 제주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염원을 담아서 네. 결국에 이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네. 병원과 행정의 노력 당연히 중요하지만 맞습니다. 우리 도민들의 인식의 변화, 의식의 네. 변화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. 네, 그래서 타지역 가지 않고 정말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, 네. 그 변화가, 희망이 현실로 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. 한 줄평 들어봐야겠죠? 한율평도 노래도 하죠. 자이언티의 양화대교. 양화대교 어느 가사 부분일까요? 상급 종합병원과 함께 행복하자. 아프지 말고. 아프지 말고. 아니, 죄송합니다. 또 이렇게 감성적으로 해주시면. 근데 이게 한 줄평이 약간 은근히 경쟁이 되네. 이게 의식이 되네.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하려던 걸 이걸 해도 근데 되나? 이거는 우리 말해도 되나? 정아문서의 원인이에요. 첫 주에 내가 갈게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은근히 경쟁심이 붙어가지고 지금. 저는 그럼 오늘은 다소 진지하게 가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, 상급 종합병원 지정은 제주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약속이다. 그래서 좀 꼭 이루어졌으면 약간 좋겠습니다. 광고 멘트네. 카피처럼 한 줄로 준비해봤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만큼 어디서든 당연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뭐 제주도뿐만의 이야기가 아니죠. 어느 지역에서도 다 관철될 수 있는 사실일 텐데요. 멀리 떠나지 않아도 내가 사는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요. 당신의 오늘과 또 누군가의 오늘이 만나는 현생 리뷰,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. 저희가 환자분을 스스로 관리하는데
벌써 한 5일 정도 됐네요. 한 분은 이제 퇴원 준비하시고 한 분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은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. 어쨌거나 두 분 다 다행히 예후가 좋아서 이제 뭐 식사하시고 간 수치도 정상화가 되고 이제 그러신 상태입니다. 환자분들이 회복되는 걸 보면 좀 감정들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실지 궁금해요. 그렇죠. 제가 이제 그 서전으로서 삶을 산 지도 굉장히 오래됐지만 그때마다 큰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회복되시는 걸 보면 항상 새롭죠. 아, 내가 이거 잘했구나.